아, 금방 내가 다시 들어갔어. 아, 저한테 전화하셨구나. 빨간 물 들어왔어요. 빨간 물. 음. 라이브 시작해. 아, 오늘 매일경제 2026년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국힘 이성권 장동혁 국민과의 전쟁 선포 상황인식 참담하다라는 기사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2월 20일자) 기사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오늘 회견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라. 국민과 싸우는 당대표가 설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장동혁은 국민의힘당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요. 6.3 장동혁에게 국민의힘당의 가장 중요한 6.3 선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 귀중한 시간을 전부 자기 정적 죽이기, 자기 국민의힘당에서 자기 세력 키우기 그런 데서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죠.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대한 단절 요구를 현 선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은 스스로를 부정선거론자이자 윤어게인이라 천명한 것이라 다름없다. 오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 먼저 장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고 참담하다며 오늘 장 대표 기자회견은 보수 정당 대표 연설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수는 장동혁에 관해서 뭐 국민의힘당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모든 정치인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당 내에서까지도 지금 장동혁이 지금 이 상황에서 6.3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장동혁이가 지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한동훈 죽이고 한동희 파벌들 죽이면서 그 거대 여당 173석을 대비해서 107석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국민힘당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참 이 국민의힘당을 더 이상 지지할 그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저 모양으로 엉망을 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국민의힘당을 지지할 필요가 있는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땅에 던져버렸는데 우리는 정말 배반감을 느껴요. 어떻게 하든지 똘똘 뭉쳐서 6.3 선거에서 많은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기 집안 식구를 죽이는데 전부 자기 정적 제거에 한동훈이 죽이는데 또 한동훈이 뭐 김종혁이라든지 배현진 죽이고 한동훈이 제병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어? 그러니까는 박지원 그 의원이 그러잖아요. 한동훈이를 제명시켜버리고 나니까 장동혁을 이겼다. 그러나 국민힘당은 망했다. 뭐예요? 왜 망한 짓거리 합니까?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보수는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보수는 남 탓이 아닌 책임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볼 때 뭐 값이 싸든 안 싸든 그 여섯 채의 다주택자인 장동혁이가 한 채인 이재명 대통령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억지짓 하는 거 보면 정말 볼상사나워요. 뭐 그리고 여섯 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노모가 살고 있다는 그 시골 농가주택을 비추면서 나머지 그러면 5개 아파트는 뭐예요? 아주 꼼수를 쓰고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그 가치관을 지니고 이 국민들을 아주 그 하찮게 여기고 있다. 장동혁의 수준이 저 정도냐?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요 근래 장동혁이가 한동훈 제명시키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의 그 뭐 자기가 갖다 코너에 몰리니까 1주택까지 이재명 대통령 뭐하게 갖다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다 하니까 더 추접스러운 거예요. 더 안타까워야 하는 짓거리가 정말 볼상사납죠. 부식이 없어서 1주택자 대통령을 가지고 뭐 대통령 뭐 그 팔면은 지가 무슨 5채 판다 이거 걸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억지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장 대표 상황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 우리가 보기엔 맞아요. 참담해요. 오늘 장 대표 기자회견은 보수 정당 대표 연설이 아니었다고 오늘됐다.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보수는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보수는 남 탓이 아닌 책임을 우선시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으로는 국민 앞에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오늘 한 말 중 공감할 수 있는 건 딱 한 문장이다. 말이 아닌 행동 후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다라며 장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당 지지율 20대 초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을 보면은 제2의 김문수다 그렇게 생각해요.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가지고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잖아요. 자기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 바로 즉시 34%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20번이나 했어요. 20번이나. 국민 앞에 거짓말 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요. 국민을 가지고 우롱한 거죠.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버릴 거예요. 이 한덕수 김문수의 11% 지지율에다가 한덕수 34%를 하면은 45% 지지율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41% 지지율을 넘죠.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당선이 확실한 길을 버려버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필선고 박탈 당했을 경우에 어부지로 대통령 될 수 있는 찬스를 자기한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 1번이 틀렸으면 다음에는 차기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걸 가지고 그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갖다 거부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지금 정치 그 라이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지금 6.3 지방선거를 하찮게 여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김문수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국민들한테는 20번이나 넘게 단일화하겠다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자기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바로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때 단일화했으면 한덕수가 대통령 됐어요. 지금 23년 선거를 받고 저런 지경이 안 되죠. 장 대표는 지금 오늘 한 말 중에 공감 있는 건 딱 한 문장이다. 다른 건 다 엉터리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가 야당 당대표가 6채의 다주택자로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가구 일시대까지는 이 대통령을 뭐 분당에 아파트를 팔면 지도 팔겠다. 이거 억지짓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예. 억지도 적당히 해야지. 6채 가진 사람이 무슨 5채 아파트를 내버려두고 뭐하긴 그 농가주택 가서 거기 사진 찍고 뭐 부모 운운합니까? 그것도 그것도 오버 액션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예요. 이 의원은 실제로 누구 때문인가? 장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이미 이것으로 끝난 것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윤억인과의 절연을 다음 분열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그들이라는 장 대표 말은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나가버린 버스를 뭐하게 갖다가 돌려 세웁니까? 나는 맨 처음부터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이 31명을 줄탄핵에다가 이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리고 뭐 검찰 활동비를 제로로 했어요. 깎는 것이 아니고 제로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검찰 뭐 감사원 대통령 기밀비까지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했는데 어떻게 정치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모든 예산을 깎아버리고 두 손 묶어버린데 어느 정부가 비상계엄을 안 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카드는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또 그 이제 지기현 판사 말 들어보니까 국회에다가 군대만 안 보냈다면은 내란이 안 될 수 있었다 이런 아쉽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기현 판사의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반발할 수가 없어요. 뭐 국민들이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내란이라면은 사형하고 이 그것밖에 없는데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럼 무기징역 했는데 또 다시 뭐 상고로 올라가고 뭐하고 뭐 2심 3심 가봤자 그러면 잘못하면은 사형이 떨어질 수도 있죠. 무기징역 이걸 최하 무기징역인데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참 우려스러운 건 국민들이 아무튼 이 나라의 대통령 했던 전직 대통령이 이런 무기징역을 받아서 나름대로 다 상처를 받고 참 마음에 우울한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의 뭐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가 그러더라고요. 뭐 사면을 없애는 법 대통령 사면 그 법을 갖다가 그 할 수 없도록 없애버리는 거 그 법을 통과시켰어 이번에 오늘 바로. 그러니까 뭐 정청래가 그러더라고요. 사형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 그 아쉽다는 식이에요. 그럼 그것이 정청래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대신 정청래라고 생각해봐요. 지혜가 뭐 무기징역을 받고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저지르겠습니까? 야당이 31명을 줄탄핵시키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뭐 내년도 예산을 전부 뭐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대통령 기밀비까지 다 없애버리고 검찰 활동비 뭐 경찰 활동비 감사원장 뭐 전부 다 탄핵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도 탄핵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놓는 상황에서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민주당도 일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100으로 잡는다면 80은 민주당이 했다. 민주당이 이런 그 31명을 줄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하고 뭐 김건희 뭐 윤석열 뭐 뭘 받아라고 이 날 안 쳤으면 이런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않았죠. 원인 제공은 그쪽에서 했는데 무기징역 나오자마자 온 국민들이 나름대로 상처를 입고 우울한 상태에서 바로 또 대통령의 무슨 조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면에서 나왔잖아요.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사면에서 나왔는데 조국이랑 그러더라고요. 사면법을 오늘 저들끼리 173명이니까 자기들끼리 통과시켜 버렸어요.
사면법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무기징역 하면은 그것이 몇 년씩 줄어들다가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사면시켜주고 이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 8개월인가 제일 많이 그 구속당해 있었잖아요. 그 감방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이 거의 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나와서 얼마나 혹독했으면은 그 지금 많이 됐는데도 그 전 모습이 안 나와요. 다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받은 그런 모습이 지금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무기징역에 뭐 사면까지 얼마나 잔인한 것들이 추미애를 비롯해서 정청래 뭐 오늘 통과시켰다고 그러네요. 어제 재판 받고 오늘 민주당이 173석으로 국민힘당 갖다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조국은 뭐 사면을 이번에 사면을 해서 저기 수감 생활 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임기 3분의 1밖에 안 채우고. 그런 자기가 사면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그것이 그 사면 받을까 봐서 대통령 사면법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참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사면 받을 때는 당연한 거고 지금 대통령이 무기징역했는데 사형 안 시켰다고 저러면서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저렇게 기뻐하는데, 우리 한때 이 나라 전직 대통령 했던 사람이 저렇게 무기징역을 하면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요. 나는 이재명이나 윤석열 둘 다 안 찍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늘 자주 말하죠. 찍을 놈이 없어서 안 찍었다. 그러지만은 뭐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못을 치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왜 우리나라의 위상인데 전직 대통령은 다 이 나라 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기간에 생활비를 대고 그 뭐 기사라든지 이런 비서를 주고 이것이 뭐예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박살을 내고 이것이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또 그러고 이게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리 내가 죽이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 죽인 사람이 또 그 다음 뒷사람한테 죽이고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주 추접스럽고 창피스러워요. 그리고 뭐 사형 안 됐어. 무슨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들이 그따위 짓 안 했으면 왜 비싼 갭을 해요?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 말은 맞아요. 아직 1심 판결이다. 이건 2심 가도 뭐 국회에다가 군대를 직위원 그 판사가 상당히 그 정확하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하기 좋게끔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하의 무기징역을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뭐 다시 상고한들 그 무기징역 뭐에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럼 사형 받겠어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무슨 1심이고 2심 3심 해가지고 사형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윤 대통령 또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 대표는 사과와 절연 후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의 최악은 무능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금 뭐 박근혜 어게인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을 난 처음부터 이거 못 박았어. 하지 마라 그런 건. 국익을 위해서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지금 뭐 김문수를 갖다가 대통령을 세우고 무슨
장동혁을 세우고 윤석열을 세우고 그렇다 해서 지금 이재명만큼은 못해요 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법을 이렇게 과다하게 입법 독재를 쓰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어느 누굴 갖다 세워도 그만큼은 할 만한 사람이 별로 눈에 없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3년 뭐 5년 이렇게 자꾸 쓸만하면 다시 바뀌고 국제 무대에 가서도 안면 있는 얼굴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탄핵시켜서 3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5년 임기 끝나면 바뀌면 쓸만하면 또 바꿔주고 이런 것을 그 국정 노하우가 쌓일 시간조차도 없고 5년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지금 상황보다 더 낫게 할 인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윤어게인은 뭐 하지 마라.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또 판이 짜져 있는데 윤어게인 해서 뭐하냐. 박근혜 어게인 해서 뭐하냐. 지나간 버스는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새로운 앞으로 오는 차를 갈아타야죠. 정치권에서는 그가 윤 전 대통령 또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 대표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렇게 분열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동훈이 그렇게 죽여요? 제명을 왜 시켜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 173석 가지고 국민의힘당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버렸잖아요. 오늘 법사위원장에서 법사위원회에서 그 대통령 3년도 필요 없이 없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도 없도록 법을 갖다 묶어버릴 거예요 오늘.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주 질이 나쁘죠. 비인간적이고. 다만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라는 말했다.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풀이했다. 장동혁 의원은 볼수록 답답해요. 아니 6채의 집을 다주택자가 할 말이 없으면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실은 이게 노모가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저렴한 집이고 뭐 전부 합쳐봤자 8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은데 왜 1가구 1주택까지는 대통령을 갖다 건드려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더 웃기는 거죠. 국민이 볼 때는 분당에 재건축 그 아파트 낡은 재건축 아파트 하나 가진 그 이재명 대통령을 가지고 왜 6채 가진 놈이 걸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보기에는 더 누추하게 보이잖아요. 걸것이 1주택자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 팔으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다음 임기 끝나고 나올 때는 그러면 뭐 청계천 다리 밑에 가서 삽니까? 대통령 한 가구 있는 걸 가지고 왜 다들 딴지를 거려요? 지 6채 가진 거에 대해서 6채 가진 것은 이 다주택자라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 몇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전부 장할 거라고 계속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혈세로 가지고 국가가 뭐 토지도 없는 상태에서 사방에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 집 지어놓으면 전부 다주택자들을 투기로 이용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6채를 갖는다는 것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왜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대통령 걸고 넘어져요. 그것이 더 추접스럽고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이에요. 머리가 나쁜 거죠. 그리고 6채 중에서 다른 아파트들이라든지 오피스텔은 비치지도 않으면서 저 시골에 가서 노모에 뭐 낡은 집을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채는 왜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 꼼수를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치하다는 거예요. 야당 대표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노모 집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 갖다가 걸고 넘어지지 말고 뭐 아파트 몇 채는 팔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랬으면은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땄을 거예요. 응? 그런데 무슨 대통령 일가구 일주택 대통령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 무슨 뭐 노모에 뭔 6채 가진 사람이 6채 중 하나 노모 것을 갖다 비추고 나머지 5채는 다 숨겨버렸잖아요. 응? 나머지 5채 아파트를 숨기고 노모 집 하나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이냐 과장을 하고, 그거 전부 합쳐봤자 8억 5천밖에 안 되고 이재명 뭐 27억보다 뭐 작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 벌써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응? 다주택자들은 남이 가져야 할 이걸 다 착복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일가구 일주 동안 올라봤자 내려봤자 그거예요. 자기가 살 건 줄여서 팔아가지고 줄여가는 거 아닌 이상은. 오늘 뭐 참 아무튼 뭐 전직 대통령을 이 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을 무기 그 진역을 한 게 참 가슴 아프죠. 우리가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민주당 놈들은 왜 그렇게, 나도 민주당 평생 지지했지만 민주당 놈들 왜 이 집권을 잡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8개월 갖다 집어넣고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생사람을 그렇게 폐인을 만들고, 지금 나와서 웃고 다니지만 보면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얼마나 피폐돼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그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다 우리나라의 윗상이에요.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생활비도 대주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갖다 집어넣어서 스타를 구겨놓으면 우리나라 태극기나 무궁화를 갖다 짓밟고 갖다가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뭐 전 나라는 뭐 대통령만 끝나면 다 구속되니까 그래 너 당신도 또 구속당하겠네 다 그러잖아요. 응? 한 대통령도 제대로 지나간 뭐 없어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때는 문재인 뭐 김건희 뭐 여사 뭐 이것저것 해대고 되면은 이 국민의힘당에서 뭐 김정숙 여사 뭐냐 하고 같이 맞대를 쳤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전직 때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흔들어서 먼지 안 난 놈이 어디 있어요? 응? 안 거두고 조용히 지나갔잖아요. 단지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좀 심각했죠. 조국뿐만 아니라 부인에다가 그 아들 딸에다 다 갖다 얽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또 조국을 들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실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전부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그 자기가 저질러온 거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참 너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가 비판하지 말라. 자기가 뿌린 씨였으면 자기가 걷어들여요. 남한테 한 행위는 그대로 자기가 돌아옵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6년도 2월 20일자 국힘 이성권은 장동혁 국민과의 전쟁 선포 상황인식 참담하다. 온 국민이 그렇게 장동혁이 하는 짓을 지 자신이 모르나 봐요. 어쩌면 저렇게 야당 대표가 이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뭘 볼 줄 모르고 편협적이고 지 자신이 필요한 대로 막 얽혀서게 6채 다주택자가 대통령 한 채 가진 거 가지고 왜 건드려요? 그게 더 자기를 벌품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질 않잖아. 매일경제 2026년도 2월 20일자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코멘트가 계속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같이 붙여서 얘기할게요. 매일경제 2026년도 2월 20일자 한동훈 장동혁 끊어내야 못하면 보수와 국민의힘 죽는다 그러네요. 장동혁으로 인해서 정적인 한동훈을 갖다 제명시켜 버렸는데 한동훈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동혁이가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장동혁이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참
이게 맞아요. 한동훈이가 말한 장동혁을 끌어내야 못하면 보수와 국민힘이 죽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장동혁이가 자기 정적 라이벌인 한동훈이를 당 게시판에다가 자기 가족들이 악플 달았다고 그걸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제명시켜 버렸을 때 지금 173석을 거대 여당을 하고 지금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당이 가반을 차지한 여당이 국민의힘당을 같은 정치 파트너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도 않고 지금들이 이번에도 다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사면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토로 거기 감옥에서 죽으란 소리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늘 한동훈은 장동혁 끊어내야 못하면 보수와 국민힘 죽는다. 근데 나는 이 말이 동감이에요. 맞다고 그래 생각해요. 국민당이 다시 살려면 장동혁이가 물러나야 돼요. 김문수하고 똑같아요.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당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래. 딱 정확하게 말했어요. 뭐 장동혁이가 이겼다. 그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힘당 망했다가 뭡니까? 국민힘당을 위하지 않고 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에 바빴다. 6.3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시킨 게 그게 잘한 겁니까? 그게 국민힘당 망하는 거죠.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을 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를 갖다가 놓쳐버리고 지 사욕을 위해서 갖다가 만약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피선고 박탈될 경우를 갖다 해서 자기 사익을 해서 국민힘당의 대권을 갖다 포기하고 지 사익을 위해서 한번 뭘 던져본 거죠. 그런데 뭐 이재명 정부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니까는 김문수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뭐 순순히 패배를 인정한다라니까 그 지지했던 사람이 붕괴하잖아. 네가 뭔데 패배를 하냐? 자기한테 준 그 40 몇 프로의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 이 김문수를 지지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밀어준 거죠. 그게 만약에 한덕수가 왔으면 한덕수 더 많은 퍼센트가 김문수로 단일화되면은 한덕수를 지지했던 사람이 김문수로 가는 것이 한 70%고 김문수하고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했을 때는 김문수를 지지한 세력의 80 몇 프로가 한덕수한테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단일화해도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했을 때 10% 이상이 더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김문수로가 갔을 때는 한덕수가 받을 것보다 10% 덜해요. 이것을 뭘 말하냐면 단일화하되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대권을 잡았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발등을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까보니까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잡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김문수 머리로 가지고는 지금 이런 트럼프 관세라든지 이런 국제 외교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렇게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못 되죠. 근데 이제 이재명을 우리가 실컷 까댔지만은 까보니까는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임도 해도 되겠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 국민은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3년 5년 자꾸 바뀌니까 국제사회에서 쓸만하면은 이제 가닥을 좀 잡아서 일을 시킬만 하면 자꾸 바뀌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게.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같은 원로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5년 너무 짧다. 8년에서 10년 정도 해야 된다. 연임 뭐 4년 하든지 이런 거 있는데 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63, 64까지도 올라가고
49% 대통령 당선됐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사법이라든지 이 야당의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만 없다면은 연임을 해도 좋다. 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만약에 김문수라든지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만큼은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을 거다. 그 능력이. 그래서 단지 이제 민주당은 좀 더 야당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야당을 같은 협상 파트너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보복하지 마라.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죠.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는 20일 장동혁 대표를 두고 보수 재건 위해 국민힘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 동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장동혁이 그만두라 했잖아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보는 눈이 다 똑같다는 소리죠. 한지한 대표는 이날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라 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했다. 언제는 황교훈이다. 우리가 황교훈이다 해서 국민의힘당을 망쳐놓은 황교훈이가 우리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윤석열이다 하는데 참 많이 부족해요. 많이 몇 프로 부족해요. 당대표 하기는 역량이 안 된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면 이같이 말했다. 막 터진 입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죠. 빈논리적인 말을. 집 6채 가진 사람이 한 채 가진 대통령 왜 걸고 넘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1가구 1채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 것을 왜 걸고 넘었어? 이 대통령이 팔면 자기 아파트 5채 팔겠다고 이렇게 걸고 넘었는데 이게 말이 뭐예요 그게. 이 야당 제1야당 당대표가 이 정도밖에 인물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참 속상하죠. 그는 이어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장동혁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끊는 것이다. 자기만 살려고 당과 보수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 제명시켜버리고 나니까는 박지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장동혁이는 이겼고 국민의힘당은 망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도 그랬고 지금 장동혁도 그러고 지는 이겼는데 국민당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국민들이 국민의힘당 보수층에다가 해서 대통령을 박근혜라든지 또는 이 윤석열이라든지 보수층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주면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민주당 놈들도 나쁜 놈이죠. 다 끌어내다가 저들이 잘했으면은 윤석열이 왜 갖다 비싼 괴물 했겠어요. 31명 줄탄핵시키고 허건 날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국민 혈세를 먹으면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무슨 판사들 겁박하는데 광화문에다가 법원 앞에서 시민하고 이런 식으로 세월을 흘리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줘 31명 줄탄핵시키고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대통령 기밀비라든지 전부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활동비를 없애버리면은 검찰 활동비를 깎은 것이 아니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치안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 치안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면 대통령 기밀비도 다 깎아버리고 영수증도 없는 거 그거 다 비리다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는 바로 그거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내년도 예산을 다 삭감해보고 나서 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갖다가 예산에다 이제 더 그 돈을 더 이제 그거 하자고. 그런 이어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지일 뿐 혼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장동훈 윤석열 끌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으니 못 굳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자기 김문수하고 장정희 똑같은 점은 그 당보다 자기 자신이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한 배에서 선장하면 뭐 할 거예요? 침몰하는 배를 살려놓고 그 선장을 하든 말든 해야지. 장동혁이는 침몰하는 배에서 국민의힘당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배는 침몰하게 내버려두고 그 안에서 선장 지껏 뺏길까 봐서 한동훈이 갖다가 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창이 터진 거지.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가 보기에 지기현 그 판사의 그 판결에 앞서서 모든 설명들을 들으니까 다시 뭐 상고해 한 달 해서 무죄 나올 수는 없고 잘못하면 오히려 사형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차라리 무기징역을 받아들이고 단지 지금 그 야당이 그 여당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추미애 막 같이 밀어붙여서 사면을 없애버렸어. 사면법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누구예요? 이 대통령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들 이렇게 사면시켜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죽으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없앴는데 장동영이는 뭐 상고 뭐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 사면한 것을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당에 요구하는 건 너희들 숫자를 키우라는 것은 이렇게 저들끼리 알아서 지금 선거 때리고 19일날 때리고 나니까 20일날 바로 사면 조국 같은 것은 사면죄로 나왔잖아요. 지금들 그거 이용해 먹고는 윤석열한테는 이거 사면 못하게끔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국민이 볼 때 얼마나 야비합니까? 조국이는 3분의 1만 살고 형을 3분의 1만 살고 3분의 1 살지도 않고 사면에서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징역은 사형은 사면이 없지만 무기징역은 사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사면이 또 뭐 30년 뭐 징역이 됐다. 그다음 15년 징역이 됐다. 또 같은 정권이 바뀌면 또 사면해 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상고가 문제가 아니로 이런 사면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게 숫자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런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이 국민의힘당을 갖다 세를 갖다가 모아서 찬밥도 막 할 것을 세를 모아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태블 협상에서 만나서 이런 것들 서로 그 상의를 협상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배제해버리고 과반을 차지하니까 저들이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은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그 침몰하는 배를 내버려 두고 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이루어진 적도 일관되게 지정해왔다. 이는 우리 당만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 주장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지기현 판사가 하는 말 안 들었어요? 모든 것은 다 법이라든지 모든 건 다 자꾸 시대와 뭐에 따라서 진화되고 바뀌어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또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장 대표는 사과와 절연 후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의 최악의 무능이라며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 좋은 그릇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면은 다양한 목소리를 왜 한동훈이 내칩니까? 한동훈이 또 김종혁은 왜? 배현진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르죠. 다양한 목소리를 잡으려면은
배현진이라든지 김종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면 안 되죠. 자기 정적을 제거하고 거기에 같은 지지자들을 갖다 없앤 거 아니에요, 전부.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이 한다는 당내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 버스는 지나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새 정부가 들었으면 새 정부가 제대로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뭐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죽박죽해서 서로 바뀌는 걸 우리를 싫어해. 이제 안정되게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정되게 여야도 쌈질하지만 서로 막 머리 맞대서 이 나라 이 어려운 국제적인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맞대서 민생을 좀 그거 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전혀 자기 자신들의 뭐 당을 위한 것은 두 번째요. 지 자신들 위해서 뭐 김문수라든지 장동희가 똑같아요. 당을 던져버리고 지 자신만을 위해서 침몰하는 배를 내 던져버리고 지 자신의 선장을 침몰하는 배 선장 하면 뭐예요? 오늘 매일경제 2026년도 2월 20일자 한동훈 장동희 끊어내야 못하면 보수와 국민힘 죽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